네, SG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명 가수 임창정 씨도 거액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사태인지 전문가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안이 좀 복잡한데요. 일단 임창정 씨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30억 잃었다, 60억대 피해다. 본인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돈을 잃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취재를 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동안에 나온 인터뷰를 좀 보면 이제 30억 원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는 더 커졌느냐? 아마도 지금 임창정 씨 계좌가 활용된 것이 CFD 아니면 신용 미수였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배 이상을 갖고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면 아마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2억이 있으면 5억 원어치의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따블로 가게 되지만 하락을 하게 될 때는 자신의 이제 2억 외에 나머지 투자한 것까지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을 맡겼으나 아마 다 없어졌고 이제는 마이너스가 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임창정 씨 주장대로 보면은 나는 30억을 맡겼는데 지금 상황은 나는 60억대 빚을 떠안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요. 그리고 지금 부부가 신분증을 맡겨서 투자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다 투자하고 얼마를 넣고 이런 걸 잘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게 지금 종목이 6개에서 한 8개 정도가 세간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그 6개 정도의 그 종목들을 보면 주가 그림이 거의 비슷합니다. 빠른 것들은 2020년 하반기, 늦은 것들은 2021년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매집 기간을 거쳤고, 그래서 작게 오른 종목은 한 2년 동안 5배, 많이 오른 종목은 뭐 20배, 30배까지 오른 이런 종목인데 급등했다 뚝 떨어진 건가요? 이제 그게 지난 4월 20일, 21일을 기점으로 계속 하한가가 오면서 대폭락을 하게 되는 이게 거의 6개에서 8개 종목이 그림이 차트가 거의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한 1년 반, 2년 동안에 이 주가를 계속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가를 올리는 이 구조가 마치 주식 다단계.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단계 할 때 전기요나 옥장판 파는 것이 그 물건이 주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남 믿고 투자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들인다는 건가요? 그렇죠. 최초의 세력이 있겠죠. 이 세력은 이미 해당 종목의 주식들을 미리 선취매를 했겠죠. 그리고 1차 투자자를 일단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기네 주식들을 1차 투자자가 뭐 2%든 3%든 10%든 이제 올려서 팔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럼 그 이익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신도 갖고 1차 투자자한테 나눠 갖고 그때 1차 투자자에게 또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그때 나오는 수익의 3% 정도를 주겠다. 그러니까 거의 피라미드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모집이 됐는데 이때 나온 투자자들은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가지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주식이 전혀 뭔지도 모르고 매도가 뭔지도 모르고 신용이 뭔지 CFD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맡기는 이런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도 잘 알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작전이 걸렸구나 해서 뭐 들어온 어쨌든 그런 이제 부류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4월 20일, 21일 기점으로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나오게 되면서 이제 대량 피해자는 속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단계 피라미드 같이 가는 구조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임창정 씨의 동료가 나 임창정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봤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그 다음 날 아마 뭐 인터뷰가 나와서 또 뭐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창정 씨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또 그 말을 했던 그 가수분의 실명도 또 취재가 되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를 우리가 뭐 여기서 말하거나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연예인들 피해가 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나오고 있고 의사들의 피해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어느 집단의 피해 이제 이런 식으로 속속 나오고 지금 있는데 대략 1000명
1000명 정도, 의사, 연예인 등 1000명 정도 피해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방송사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일종의 그 세력이죠. 예. 세력들이 파티를 벌였었는데 뭐 조단위,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조원이 돼서 뭐 파티를 열었다 해서 뭐 조조 파티를 열었다 하고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제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거의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이미 이익을 보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좀 어렵지만 한번 좀 익혀야 될 게 우리가 이게 작전이 걸린 거잖아요. 예. 주식 작전이 걸렸을 때 큰 틀에서의 좀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 최초의 작전이 걸렸을 때는 예. 쩐주가 있습니다. 쩐주. 예, 기본 예. 쩐주. 그 영차 투자자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이 쩐주와 이 모든 작품을 설계한 설계사가 있고요. 이제 설계사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파악한 다음에 이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포라고 합니다. 예. 주포와 뭐 트레이더, 에이스 트레이더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설계사, 주포, 트레이더는 같을 수도 있고 역할 분담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구조가 되고요. 이 다음부터는 싹 다 이들의 이제 희생양인 거죠. 그럼 1차, 2차 쩐주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쩐주와 예. 주포와 주포와 세력 여기까지를 캔에서 잡아오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차 투자자, 2차 투자자, 3차 투자자 중에서 어느 정도 뭐 돈을 번 사람들도 그 색출해 내야 되겠지만 예. 거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끌려갔다가 이번 하한가에서 탈출 못하고 다 아웃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정하게 현재 수사를 이제 하게 될 경우에 파악해야 될 부분은 이 판의 쩐주가 누구였을까 예. 하고 설계사는 누구였나 하고 현재 엑시트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들이 이미 뭐 5천억이든 3천억이든 팔았겠죠 미리. 대포폰도 막 사용되고 그랬다던데. 그거는 뭐냐면 예. 이제 투자자들이 왔을 때 투자자들 중에서 주식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배신을 하잖아요. 즉 자신이 자신의 계좌를 운용하게 될 경우에 주가가 막 10배 정도 오르면 팔고 떠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가 개설부터 다 자신들이 그러니까 요즘엔 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되니까 예. 개설부터 자신들이 다 갖고 있어서 그 계좌의 전권을 갖고 있고요.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노트북을 지급해서 실제 이제 오더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난 4월 20일, 21일 이전에 보면 주가 그림이 급등을 하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만약에 상한가라든가 상한가 연속 상한가 가면 투자 과열 종목, 뭐 이상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 종목은 보시면은 그림이 한 저 뭐 차트하면 3년가 보실래요? 예. 1%, 2%, 1%, 2%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게 5배, 10배, 20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닥 예. 심사위원회에서도 파악을 못했던 거죠. 잠시만요. 주가 종목 변동폭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변동폭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타깃이 된 그 기업들,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 종목들의 특징,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종목을 언급하기도 좀 그렇지만 많이 예. 지금 언급이 돼 있으니까 아예 표에도 지금 나와 있죠. 예. 삼철이라든가 대성홀딩스라든가 다우데이터, 서울가스 뭐 한 6개에서 8개 종목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기는 이제 지난달 21일 이 말씀드렸었죠. 거기서부터와 현재 27일 저 기점 급락했던 기점이 이달 한 20일, 21일께부터 폭락을 시작했는데 뭐 60% 정도가 빠졌고 더 빠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저기 18만 원이 49만 원 됐다가 뭐 11만 원 됐다. 저건 서울가스의 그림이고 저가 대비로 보게 되면 뭐 20배 이상 오른 종목도 있거든요. 예. 저기는 뭐 한 2배 정도 오른 뭐 그런 예. 거지만 저 역시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때 저 올라가는 상승 그림을 보시면 그냥 상승 같아요. 급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상승이 가능한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그 투자자들의 이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 정도의 주가를 띄울 때까지는 배신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그것은 이 세력이 모든 걸 관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뭐 임창정 씨 인터뷰라든가 뭐 피해자들 인터뷰 나오면은 자신들은 돈만 맡기고 모든 계좌의 정권을 다 그들이 뭐 예. 소유했다라고 하는데 그랬었기 때문에 저런 큰 작전이 가능했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궁금한 있겠습니다. 게 저렇게 오르다 뚝 떨어질 때는 어떤 요인으로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저런 그림이 예. 2006년, 2007년에 이제 루보라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보 사태가 있었습니다. 거의 저가 대비 40배 이상 올랐었던 거였었는데요. 당시에 루보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또 사줘서 뭐 3%든 5%든 꾸준히 올려야 되는데 큰 틀의 자금을 하나를 누가 갖고 빠져버리면서 주가는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린 돈으로 그 앞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놔줘야 되는데 살 돈이 없어지게 되면서 연쇄 이탈이 나오는 그러면서 와장창 주식이 무너졌고요. 이번에는 왜 그 4월 20일, 21일 기점으로 저렇게 꾸준히 잘 올라가던 즉 작전이 제대로 수행됐던 것이 확 망가졌을까?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검찰 수사라든가 수사라든가 볼 텐데 첫 번째 가능성은 역시 내부 이탈자. 그러니까 같은 작전 세력 내에서도 이제 생물처럼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예. 그들 중에 일부가 먼저 빠져나오려는 배신을 하면서 뭐 연쇄 이탈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이전에도 주가 조작 사건들 많았잖아요. 이번 사태랑 봤을 때 이번 사태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아니 없다고 봅니다. 네, 과거의 네. 그 주가 조작 사건 형태와 비슷한가요? 네, 이게 가장 심플했던 주가 조작 같아요. 보통 주가 조작을 하게 될 때는 뭐 CB, BW를 뭐 사용한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공시 뭐 어디에 투자할 거야? 어떤 연예인이 우리 기획사에 들어왔어. 허위 공시를 한 다음에 주가가 한 50% 튀면 그중에 팔고 나온 뭐 예. 이런 수법들이 있는데 지금 나온 수법은 제가 언급했던 그 루버 사태 수법과 가장 동일한 것 같아요. 그냥 투자자 모으고 1번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주가 띄우고 2번 투자자들 또 데리고 오면 거기에서 또 사주고 앞단계한테 수익 배분하고 라는 정확히 주식 피라미드를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연속적으로 투자자들이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지금 보니까 골프장도 운영하고 엔터테인먼트사도 운영되고 했었을 텐데 그 정도의 이제 크레딧을 가지고 예. 계속해서 유혹했다 이렇게 보여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깃이 된 기업들의 공통점이 어떤 거고 이 상황에서도 또 이득을 거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들 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거래량이 많아버리면 작전을 할 때 다른 뭐 일반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쉐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가 잘 안 되겠군요. 예. 그리고 요번에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코스닥 150 밖의 종목이 많아요. 이것은 현재 코스닥 150 밖은 공매도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가를 올렸을 때 공매도의 공격도 이제 피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특징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해당 기업들의 대주주가 자기 기업에 작전이 걸렸냐 안 걸렸냐를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것도 이제 검찰 수사와 함께 파악이 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회사는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대주주인데 자기 회사가 멀쩡히 아무 일도 없는데 주가가 5배, 10배가 올랐으면 아 이거 뭔가 분명히 의심을 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기존 대주주와의 관계도 함께 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아마 YTN도 인터뷰를 했던데 예. 라모 대표 예. 설계사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현재는 배우 의심 세력으로 예. 지금 이제 조사받고 있는 이분이 그 키움증권, 그러니까 다음 키움그룹의 김익래 회장을 언급을 했었고요. 그건 뭐냐? 이 다우데이터 주가 한 4배 이상 올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20일, 21일 하한가 전에 600억을 블록딜로 매도를 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김익래 회장은 주가 하락 없이 일단 일정 부분. 근데 지분이 워낙 많았습니다. 뭐 26%에서 한 뭐 23% 정도 한 몇 프로를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라 대표는 김익래 회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다면 뭐 나중에 조사가 들어갔을 때 그 김 회장의 지분 600억을 받았던 그 블록딜의 상대방은 또 누구인가 그런 것들도 함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수사와 조사는 시작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핵심을 찾아내는 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